승승장구하던 샤넬의 사업에는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곧이어 샤넬의 경력과 명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일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야? 바로 1939년 차?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렇죠. 독일의 히틀러가 일으킨 전장에 전 유럽이 휩쓸릴 테니 샤넬은 파리에 있는 의상실의 문을 모두 닫습니다. 그리고 캉봉가 31번지만 문을 열고 향수와 일부 액세서리만 판매하게 됩니다. 더 이상 드레스를 만들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얼마 뒤 히틀러는 나치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 파리까지 쳐들어옵니다. 프랑스는 결국 수도 파리가 점령되는 수모를 겪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파리에선 대탈출이 일어났는데 샤넬도 이때 짐을 싸서 지방에 있는 조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죽은 언니가 남긴 조카로 샤넬이 30년간 자식처럼 각별하게 돌봐주고 있었지요. 독일 수용소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심지어 그 조카는 결핵에 걸려서 위독하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샤넬은 다시 짐을 챙겨서 파리로 돌아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카를 빼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방으로 조카의 소식을 알아보던 샤넬은 파리 사교계의 마당발로 알려진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파리를 점령한 독일 대사관의 외교관인 딩클라게입니다. 딩클라게. 남자가 또 나타났어, 드디어. 네, 또 나타났습니다. 딩클라게는 워낙 가볍게 여러 여자들을 추근대고 다녀서 모두가 그를 스파츠, 다시 말해서 참새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방앗간 다 들리는 거예요? 예. 이때 딩클라게는 자신을 찾아온 매력적인 샤넬에게 푹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열렬하게 구애를 했습니다. 딩클라게의 나이 43살, 샤넬은 56살 때의 일입니다. 그렇게 딩클라게와 연인이 된 샤넬은 발이 넓은 딩클라게에게 조카의 소식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딩클라게와 연인이 된 샤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러겠네. 바로 샤넬이 독일 스파이라는 의혹입니다. 2016년에 파리에서 작성된 비밀문서가 공개됐는데 여기에 샤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딩클라게는 1935년에 파리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 소속되어 있었다. 한 소식통이 샤넬이 1942년에서 43년 동안 딩클라게 남작의 애인이자 정보원이라고 알려왔다. 이 의혹은 전쟁 중에 있었던 샤넬의 한 행적과 얽히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인 1943년에 샤넬이 프랑스 파리를 떠나서 독일 베를린에 들렸다가 스페인 마드리드로 향했던 겁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 샤넬이 독일에 들렸을 때 히틀러의 오른팔이었던 정보 장교 쉐넨베르크와 만났다고 의심을 합니다. 와. 그때 이제 전쟁에서 독일의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 히틀러 몰래 독일 내부에서 평화 합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샤넬이 독일의 요청으로 영국의 수상 처칠과 평화 협상을 돕기 위해 마드리드로 갔다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아, 처칠이랑 친구였으니까. 네, 그렇죠. 독일 편으로 가는 거군요. 네. 게다가 또 다른 비밀 문서가 공개됐는데 여기에도 샤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샤넬 이름이 딱 써있네. 그렇죠. 예.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또 하나 보이는 게 여기 웨스트민스터가 보입니다. 그래서 샤넬이 웨스트민스터라는 암호명으로 모델헛이라는 비밀 작전을 수행한 스파이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게다가 실제로 전쟁 중에 샤넬의 조카가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를 두고 일부에선 샤넬이 나치에 협조한 대가가 아니겠냐 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아, 의심 살만해요, 근데. 충분히. 아닌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면 그 나치 부역자였다는 썰이 진짠 건가요? 사실 진실은 확실하게 밝혀진 바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무렵 샤넬이 독일인 남자와 사귀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샤넬의 명성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사람들은 프랑스와 독일이 싸우는 중에 독일인과 사귀었으니 샤넬이 프랑스를 배신했다고 여기고 분노합니다. 또한 당시 수많은 프랑스의 여성들이 전쟁 중에 독일인 병사와 사귀었었는데요. 아 진짜요? 이런 상황에서 독일인과 사귄 여자들이 어떻게 됐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머리를 깎아가는 거야? 와우. 여성들은 조국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머리를 깎이고 온갖 조롱을 당해야 했습니다. 머리를 깎는구나. 와, 이런 식으로 너무하다. 했는데? 어머 아, 이마에. 나지. 이거, 그래, 색이네, 나지, 이마에. 하늘도 그러면 비슷하게 됐을 것 같은데? 예, 샤넬 역시 숙청위원회에 불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몇 시간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샤넬의 친구인 영국 수상 처칠과 웨스트민스터 공작이 개입했다고 막연히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샤넬의 이미지는 이미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샤넬은 비난을 피해서 스위스 로잔으로 날아갑니다. 그 전쟁의 소용돌이 휘말린 거네요. 네. 샤넬은 로잔에서 무려 8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열정을 바쳤던 패션에서 멀어져 있게 됩니다. 그런데 샤넬이 오랫동안 파리를 떠나 있는 동안 샤넬이 바꿔놓았던 파리의 패션은 180도 완전히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바로 디자이너 디올이 선보인 뉴 룩 패션으로 전후에 큰 주목을 받게 된 건데요. 뉴룩이구나. 다시 허리가 개미 허리가 되고. 레이스가 이거 예쁘긴 어떻게 하다. 돌아다녀? 와. 코르세 다시. 근데 예쁘긴 하다. 이거 이쁘긴 해. 그렇죠. 예쁘기는 하죠. 예쁘고 화려하고. 지금 본 패션은 샤넬의 옷과 비교해 보면 어떤 것 같아요? 화려해요, 여성적이고. 불편해 보여요. 더 라인이 강조되는. 그렇죠. 네. 현주 씨, 근데 코르셋이 왜 다시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다시 그 전에 입었던 화려한 옷도 그리웠을 테고, 그리고 전쟁 후에 여성에 대한 그런 시선들이나 태도도 다시 보수적으로 바뀌면서 패션도 다시 되돌아가게 됐던 것 같아요. 야, 근데 샤넬이 그 끊임없는 노력 끝에 여성들의 그 코르셋을 벗겼는데 뭐 다시 유행을 하게 된 셈이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샤넬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불편한 스타일이 패션계를 장악하게 된 상황에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흐름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샤넬은 인생을 뒤집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바로 1954년 무려 71살의 고령에 다시 파리 패션계에 복귀하기로 합니다. 오래 사신다. 1954년 얼마 안 된 얘기인데. 그렇죠. 진짜 긴장되겠다. 마침내 1954년 2월 5일 샤넬이 패션쇼를 열었을 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샤넬 쇼에 몰려들게 되는데 중요한 날이네, 예. 진짜.
진주 목걸이. 아 여기는 이쁘다. 라인이 많지 않다 확실히. 잘 됐겠는데요? 왜냐면 요즘 입는 옷이잖아요, 저거. 그렇죠. 그런데 프랑스의 언론 반응은 매우 냉담했습니다. 아직 샤넬이 프랑스를 배신했다는 의혹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반면 샤넬의 복귀를 극찬한 곳이 있었는데 어느 나라일까요? 독일인가요? 미국. 예, 혜성 씨, 아, 미국이에요? 미국입니다. 예. 독일에서 그렇잖아요. 와, 멋지다. 진짜 아이코닉하다. 샤넬은 활동적인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정장 슈트를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트위드. 트위드. 옷들이 진짜 여유가 있다 핏이. 샤넬의 패션은 1950년대에 미국에서 여성들이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던 상황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실로에 씨, 당시 유명인들도 이 트위드를 많이 입었나요? 네, 맞아요. 엄청 많이 입었는데요. 헐리우드 스타인 그레이스 켈리, 또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물론이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 당하던 날에 제클린 케네디도 아하. 그 핑크색 옷과 모자도 이제 샤넬 트위드 정장이었다고 네 합니다. 진짜 많이 입으시네. 복귀하면서 가지고 나온 이 정장에서 샤넬은 여성의 몸을 조이는 요소를 모두 배제합니다. 재킷에서는 허리춤을 조이는 다트를 빼버리고 등 쪽으로 트임을 내서 활동성을 높였죠. 그러니까 되게 실용성을 되게 많이 신경 쓰나. 그렇죠. 예. 옷들이 몸에 꽉 끼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게다가 이 정장을 만든 트위드 소재는 신축성이 좋고 편안하면서도 튼튼한 소재였거든요. 트위드 소재는 원래 스코틀랜드의 전통 옷감입니다. 보온성이 좋아서 어떤 야외 활동을 할 때 입곤 했던 그런 옷이지만 천이 이제 약간 우둘두둘하고 거칠기 때문에 고급 정장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소재였습니다. 그런데 샤넬이 처음으로 이걸 여성 정장에 도입했습니다. 아하. 그건 무슨 소재? 트위드. 아, 이게 트위드구나. 여름 소재. 이것도 역시 트위드 소재인데 약간 여름에 이제 맞춰서 약간 더 얇은 소재로 해서 확실히 근데 트위드가 이렇게 보기에는 뻣뻣해 보이는데 움직이기 쉬워요? 활동성이나 이런 거는 엄청 편하고 사실 그래요? 저 잡아 당겨봐봐. 뜯어봐봐요. 오, 이게 제게 아니어가지고 만세 돼요, 만세? 만세 되죠. 만세가 되네. 다 돼요. 근데 투피스가 아닌데? 이건. 이거는 이제 투피스가 아니라 요즘 시대에 맞춰서 이제 요즘 스타일로 또 신형으로 디자인을 한 거고 신상으로. 이 정장 스타일은 지금까지도 현대 여성 정장의 기본으로 자리 잡으면서 스테디셀러로 사랑받게 됩니다. 저거 남자들도 입던데. 그렇죠? 맞아요. 예. 그 샤넬은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트렌드를 만들어내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샤넬의 지로는 옷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샤넬은 또 한 번 파격적인 어떤 패션 아이템을 이 즈음 내놓습니다. 샤넬백. 맞아요. 오. 예. 드디어 나오네. 오, 기현 씨. 예. 샤넬백. 예. 샤넬 백은 우리가 오늘날도 스테디셀러로 남아있는 그런 백이죠. 오픈런을 불러일으킨
그리고 이 백의 특징은 어깨에 걸 수 있을 만큼 끈이 길다는 겁니다. 그전까지 여성들의 가방은 대부분 짧은 손잡이만 달려 있었는데 샤넬의 혁신적인 가방은 이제는 여성들의 손에 자유를 줬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니 가방에 끈 달아준 게 샤넬이 최초예요? 긴 끈을 단 건 샤넬이 최초입니다. 아니 그 생각을 왜 아무도 못하고 샤넬만 했을까? 그렇죠. 예. 진짜 이해가. 미국에서는 샤넬의 패션이 현대 여성의 욕구에 완벽히 부합한다며 샤넬의 업적을 기리게 됩니다. 그래서 샤넬에게 패션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니먼 마커스상을 수상하게 합니다. 여성의 실루엣을 해방한 위대한 혁신가. 20세기의 간편함이 여성복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았고 타인이 모방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고 과거에 이룬 업적이 현재 패션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 아유, 대단해 이거. 진짜. 그렇죠? 예. 샤넬은 단순한 한 사람의 디자이너를 넘어 패션으로 세상을 바꾼 인물로 평가받게 된 겁니다. 복귀 후 샤넬은 지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파리 캉봉가 31번지의 작업실에는 가위를 들고 쉬지 않고 몇 시간씩 서 있는 샤넬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샤넬이 86세가 되던 1969년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뇌졸중이 찾아오면서 오른손 마비가 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어린 시절 겪었던 몽유병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침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몸을 꽉 묶고 자야만 했습니다. 아이고. 샤넬이 87세 때인데 정정하신데요, 이제. 말랐어. 예, 많이 말랐죠. 네. 샤넬은 자신이 만든 옷을 차려입고 매일 사람들을 불러 화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1971년 1월 10일 샤넬은 갑자기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의사를 부르러 간 사이 샤넬은 87세의 나이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온 패션의 제왕이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며칠 뒤에 열린 샤넬의 장례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20세기 패션을 바꾼 위대한 디자이너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샤넬의 모델들은 아무도 평범한 검정색 상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모델과 패션계 인사들을 비롯해 전 세계가 샤넬의 죽음을 애도했지만 애석하게도 샤넬은 프랑스 땅에 묻힐 수 없었습니다. 와 진짜요? 그때까지도요? 2차 대전 때 샤넬이 조국 프랑스를 이제 배신했다는 분노 때문에 프랑스에는 묻히지 못했지만 그럼 미국에 묻힌 건가? 스위스? 맞습니다. 샤넬이 두 번째로 좋아했고 오랜 시간을 보냈던 스위스 로잔에 묻히게 됩니다. 20세기를 누구보다 화려하게 살다 간 샤넬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다양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자유를 입힌 디자이너, 패션의 역사를 바꾼 제왕, 혹은 나치의 스파이까지. 여러분은 샤넬을 어떤 인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가요? 저는 샤넬이 여성의 자유가 억눌린 시대에 프랑스의 가장 밑바닥에서 자라나 자신의 꿈 너머로까지 나아간 위대한 인간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